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한 주 내내 외국인이 들어온 날이 언제였나 싶은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우선 오늘 시장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열어주세요. 네, 오늘의 증거는 외국인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보나마나 외국인으로 정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이 거의 쥐락펴락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재미가 없어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정도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400에서 2,500선 저점 찍고 올라올 때 연기금이 매수할 때 오히려 많은 종목이 올라가서 그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가세를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못 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별로 재미가 없는, 지수는 올라갑니다만 재미없고 우리 코스닥은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한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들의 연속 5일째 매수가 진행되면서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이제 그 3일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투신권이라든가 뭐 사모펀드라든가 국내 기관들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뭐 코스닥 시장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게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 약세가 나타났고 또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와 더불어서 HLB의 이제 리보세라비 FDA 승인이 또 불발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오늘 상당히 강하게 전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코스피는 올라갔지만 코스닥이 떨어지고 정말 재미가 없는 이런 장세가 연출됐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나마 기대를 가졌었던 종목군들마저도 돌발 악재가 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해지는 그런 좀 침울한 그런 주말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분석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매수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언급드렸듯이 분위기 전반적인 시장의 질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경계감들은 여전히 크고요. 지금 현재 그 장세 흐름이 언제가 기억이 나냐면 작년 재작년 정도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올 때 SK 하이닉스 한 종목만 올라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의 시장 분위기가 아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때처럼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역시 지금 장세는 분명히 삼성전자만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 경계감은 여전히 큰 장세라는 것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중한 시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다음 주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 주도 외국인이네요. 네, 외국인입니다. 뭐 일단 그 예전에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기금 쪽에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랬죠. 이제는 지금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그런 흐름이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내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다른 종목으로 매수가 확산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지수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라든가 선도주가 바뀌는 이런 장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멈추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멈추고 소량 매도를 보이면서 관망세로 전환할 때는 다른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과 종목군들의 구도가 달라진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강하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시되 중요한 것은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자, 계속해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짧으면 하루 이틀 길게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제처럼 6만 5천 원 상단 정도까지 가능성 제가 언급을 하면서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온다고 한다면 반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다 이제 단서를 다는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HBM3의 그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브로드컴 쪽으로의 납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는 그런 주겠죠. 그러나 엔비디아 쪽으로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HBM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시장의 유행은 이미 작년에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이 쉽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장을 주도하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꼭 우리가 체크를 좀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 중심의 반등세가 멈출 때 여타 종목군들로 매기가 분산이 되고 새로운 종목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등세가 어느 정도 멈추고 다른 종목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코스닥 종목들도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겠죠. 그런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다음 주에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그룹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 또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강력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가장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정말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고 결국엔 6만 5천 원 돌파를 해서 지금 6만 원 돌파를 하고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투자글이 연속해서 5일째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투자글의 특성상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가 진행되게 되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에서 디램과 낸드 가격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HBM3의 퀄 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분명히 지금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까지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먼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기관들이 오늘 100만 주 물량을 털었듯이 기관들은 올라갈 때마다 아마 물량을 털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긴 가더라도 장중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HBM의 퀄 테스트 통과라는 그런 재료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최대로 많이 봐야 6만 5천에서 7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주가는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는 게 좋겠고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새로운 종목들 주변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무조건 쫓아가는 것보다는 주변주의 반등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삼성전자 6만 5천 원 선, 7만 원 선 좀 꼼꼼하게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 외국인의 방향성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좀 이동하고 있는 만큼 섹터별로도 희비가 교차하는데요. 저희 포트폴리오 체크해 볼게요. 종목 전략은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자, 오늘 DBI텍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 주들의 반등세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반등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DBI텍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짧게 보자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반등이 나타났었고요. 장중에 그래도 한 5%까지 갔다가 2.6% 상승폭을 축소시킨 가운데 마감이 됐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겠죠. 월요일도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요즘부터 좀 더 추가적인 반등세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도 일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갔다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고 변동성도 상당히 크다. 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참 들고 가는 게 쉽지 않은 이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철저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언급드렸듯이 자,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계시되 월요일부터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짧게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가더라도 팔고 나서 더 가더라도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한번 물량을 털고 나서 빠져나온 다음에 현금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니까 처음에 세워놓은 전략대로 짧은 관점에서 추가 상승을 통해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매도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타이거, 차나, 전기차, 솔렉티브 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ETF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대체로 1% 이상의 하락세가 나타났죠. 중국 증시가 중국 상해 종합주가수가 1.2%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먼저 올랐던 홍콩 H지수라든가 홍콩 지수가 좀 많이 밀린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단기로 좀 올랐고 또 홍콩 증시도 먼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동안 이제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 여기다 LPR 금리도 동결을 했고 또 추가적인 부양 대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일부 지금 이제 미국 증권사를 중심으로 중국 증시가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리포트에 의해서 중국 증시가 쉬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중국 증시의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큰 상태고요. 또 중국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고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되긴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대책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중국 ETF 관련주는 이 구간에서 무너진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동안 해왔듯이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장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런 횡보 장세가 진행되고 나서 중기적인 재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있다라고 매도보다는 들고 가는 전략이 좀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찍고 중국 증시의 반등세가 나올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저가 매집을 단행하셔도 무방할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중국 관련 ETF 관련주는 단기관점보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그룹주들이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규모의 어마어마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한화그룹주 전반에 걸쳐서 충격을 받았죠. 네. 한화오션의 주가는 급락 출발 후에 그래도 2.2% 그나마 낙폭을 축소시킨 가운데 마감이 됐고 제가 강조드리던 7만 원 정도의 주가는 지지를 받아서 그나마 좀 안도를 합니다만 자, 이번에 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아마 하나그룹주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액션으로 작용할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조선업황 자체가 좋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주주를 무시하는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단행되게 되면 그에 따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한화그룹의 행보가 너무 좀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사업이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쵸. 앞으로 조선사업, 조선업황 자체 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조선주들의 흐름 자체가 살아있고 앞으로도 조선 관련된 호재들이 등장할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당분간은 이런 어떤 노이즈가 좀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방어적인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일단 유보하시는 전략을 주겠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물량을 좀 정리했다가 나중에 좀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고 또 하나그룹과 관련된 노이즈가 좀 진정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전략 만나봤고요. 특히 하나그룹주 당분간은 조금 주의하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니저님이 다음 주 좀 어디에 주목하실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 발견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좀 새로운 섹터네요. 파라다이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추격 매수가 좀 부담이 된다는 측면. 이제 조선주들도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주도주로서 힘이 좀 약화된 상태고 2차전지는 아직은 답보 상태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새로운 종목 중심으로 이제 매기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파라다이스라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에 소외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정도 여러분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는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고요. 진짜 대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최근에 기관화가 외국인들의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권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국내 4개의 지금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지금 복합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까지는 한국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폭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시기 바라고요.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2023년 영업이익률이 2022년 영업이익률이 1.4% 불과했는데 2023년 영업이익률이 무려 14%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대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요. 2024년 실적도 2023년 실적에 버금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재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되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은 종목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언급드렸듯이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자,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이제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기사들에 의해서 종목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약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정책이 추진을 하게 되면 그런 반등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한알령을 해제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한테만 호재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한알령을 해제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중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여행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나 중국 사람들은 이런 도박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카지노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러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카지노 관련주 같은 종목군들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자,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언급드렸듯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장기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바닥을 찍었고 이제 바닥을 탈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눌림을 주고 재반등이 나서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점 매물을 바꿔낸 겁니다. 이 물량들을 받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월요일부터는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1790원인데요. 자, 오늘 종가를 중심으로 매수 관점의 대응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10,000원 정도 제시를 드리는데 이 종목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이 종목도 단타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먼저 보시고 나서 나중에 시장 분위기 와서 추가적인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드릴 테니까 1차적인 목표가 정도까지만 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발견 종목 파라다이스 우선은 짧은 호흡으로 12,000원 선까지 저희는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시장 인사이트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무방은 쉬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3시 50분에 무료 방송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장세는 아니고요. 이 장은 분명히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보시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한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화요일 장 마감 후에 한규수 매니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